75세 넘어 찾아오는 가짜 숨가쁨의 정체. 뇌를 살리는 기적의 등뼈 청소법을 오늘 전부 공개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가슴을 답답해하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담배 한 대 안 피웠고 운동도 매일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71세 박 어르신도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40년 넘게 매주 산을 타셨던 베테랑 등산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오르던 뒷산 언덕길이 마치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산이 아니라 평지를 걷는데도 가슴이 옥죄는 것 같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이 매일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큰 병원을 찾아가서 폐 CT도 찍어보고 심장 초음파에 혈액 검사까지 수백만 원을 들여서 온갖 검사를 다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허무하게도 다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진 것이니 무리하지 말고 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답답한 마음에 제 진료실을 찾아와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내 몸은 분명히 고장난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내가 미칠 노릇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제가 박 어르신의 등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 어르신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어르신 문제는 폐가 아니라 바로 어르신의 등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갈비뼈와 등뼈는 폐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새장과 같습니다. 폐라는 이름의 예쁜 새가 이 새장 안에서 마음껏 날개짓을 하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야 하는데 만약 이 새장의 문이 녹슬어서 꽉 잠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아무리 날개를 펼치려고 해도 새장이 좁으니 결국 날개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75세 전후의 어르신들이 겪는 숨가쁨의 진짜 정체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10명 중 3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폐활량이 정상보다 30% 이상 줄어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 자체가 병든 게 아니라 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등뼈와 갈비뼈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등뼈가 굳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뇌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어르신이 겪으셨던 원인 모를 두통과 가슴 답답함, 그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불면증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박 어르신이 건강해지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이 녹슨 새장을 더 꽉 잠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 어르신은 산을 오를 때 입을 벌리고 헉헉대며 숨을 쉬셨고 등이 뻐근하다며 안마의자에서 아주 강한 압박으로 마사지를 받으셨습니다. 또 골프 연습장에서 한쪽으로만 몸을 비트는 연습을 수백 번씩 하셨습니다. 이 행동들이 박 어르신의 등뼈를 더 딱딱하게 만들고 뇌를 산소 부족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아주 귀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병들게 하고 숨통을 조이는 나쁜 습관 3가지를 당장 멈추는 법부터 시작해서 녹슬어버린 여러분의 등뼈 새장을 활짝 열어줄 3가지 비책까지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숨길이 열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박어르신이 어떻게 다시 가뿐하게 숨을 쉬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이 정말 기대되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건강해질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집중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가위로 오려내듯 버려야 할 나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에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등뼈를 돌덩이처럼 만들고 뇌로 가는 산소기를 꽉 막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를 들으면서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멈춰야 할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몸을 비트는 운동입니다. 우리 박어르신은 골프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시원하게 채를 휘두를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여러분, 70세가 넘어서 한쪽으로만 몸을 비트는 운동을 반복하는 건 내 몸의 기둥을 스스로 꼬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등뼈에는 좌우로 갈비뼈가 붙어 있고 그 안에는 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한쪽으로만 몸을 비틀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갈비뼈 사이 근육은 팽팽하게 늘어나는 반면 반대쪽은 종이장처럼 구겨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흉추의 비대칭적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몸이라는 세 장이 한쪽으로 찌그러져서 문이 아예 안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숨을 크게 쉬고 싶어도 폐가 부풀어 오를 공간이 없어서 전체 호흡량의 30%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박어르신이 평지에서도 숨이 찼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찌그러진 세장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장 그만두셔야 할 것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강하게 받는 마사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마사지는 무조건 아플 정도로 세게 받아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박어르신도 안마의자를 가장 강한 단계로 두고 매일 1시간씩 등을 두드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등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길입니다. 우리 등뼈 주변에는 뼈마디를 정교하게 잡아주는 아주 작은 근육과 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너무 강한 힘으로 압박을 가하면 이 정교한 부속품들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 몸은 이 망가진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보상작용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건 등뼈 사이를 지나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눌린다는 점입니다. 이 미주신경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잠들게 하고 소화를 돕는 일종의 진정 스위치입니다. 여기가 눌리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가슴은 두근거리며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시원함을 얻으려다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운동할 때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입니다. 박어르신은 등산을 하실 때 늘 입을 벌리고 헉헉대며 오르셨습니다. 숨이 차니까 입으로라도 공기를 많이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입은 음식을 먹는 곳이지 숨을 쉬는 곳이 아닙니다. 코는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주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아주 고성능의 공기청정기이자 가습기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필터도 없이 폐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관지 점막이 붓고 염증이 생깁니다. 통로가 좁아지니 숨은 더 가빠지고 우리 몸은
더 큰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알레르기도 없는데 콧물이 흐르고 코가 막히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 생깁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고 자율신경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박 어르신이 겪었던 매일 같은 두통은 사실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면서 생긴 뇌의 산소 부족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하고 계신가요? 박 어르신은 이 세 가지가 본인의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한 행동이 내 몸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었다니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이제는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숨통을 틔워주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쁜 습관을 버렸으니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진짜 비책 3가지를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이미 굳어버린 여러분의 등뼈는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치 녹슨 대문을 기름칠하고 닦아야 열리듯이 우리 몸도 적극적으로 깨워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박 어르신의 찌그러진 숨길을 다시 열고 뇌에 맑은 산소를 공급한 기적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부터 하루 3번 벽에 등을 대고 팔을 들어 올리는 흉추 신전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70세가 넘으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등이 뒤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걸 흉추 후만증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가 되면 갈비뼈가 앞쪽으로 꽉 모이면서 폐가 숨을 쉴 공간이 아예 사라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서서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려 만세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등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배에 힘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팔이 귀까지 안 가고 등이 벽에서 붕 뜰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세장이 꽉 잠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팔이 반도 안 올라가서 쩔쩔매셨지만 매일 식사 후에 딱 10번씩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4주만 꾸준히 하시면 흉곽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폐활량이 무려 15%나 늘어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여러분도 곧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8초 동안 입으로 내뱉는 미주신경 자극 호흡법을 매일 10분씩 실천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망가진 자율신경 스위치를 다시 켜는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몸은 숨을 내뱉을 때 안정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이 살아납니다. 특히 내뱉는 시간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2배 길게 가져가면 등뼈 근처를 지나는 미주신경이 부드럽게 자극됩니다. 이 미주신경이 살아나야 심장이 천천히 뛰고 소화가 잘 되며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자기 전에 이 호흡을 10분 동안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비상경보가 꺼지고 몸이 비로소 휴식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코로 깊게 배가 나오도록 4초를 마시고 가느다란 빨대로 숨을 내뱉듯이 8초를 천천히 내보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값진
보약입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심박 변이도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전문 용어로는 HRV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의 자율신경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우리 심장은 기계처럼 똑같은 간격으로 뛰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불규칙하고 유연하게 뛸 때 훨씬 건강합니다. 자율신경이 튼튼할수록 이 숫자가 높게 나옵니다. 요즘은 손목에 차는 시계로도 이 숫자를 아주 쉽게 잴 수 있습니다. 박어르신은 처음에 이 숫자가 28밖에 안 나왔습니다. 70대 평균보다 훨씬 낮아서 몸이 늘 비상사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운동과 호흡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이 숫자가 52까지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니까 어르신도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로 내 몸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박어르신은 이 세 가지 비책을 실천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옥죄던 가슴이 시원해졌고 매일 괴롭히던 두통약도 이제는 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녹슬어 잠긴 여러분의 숨통을 다시 여는 건 바로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기적의 비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명쾌한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우리 박어르신이 제가 알려드린 비법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그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박어르신이 하신 대로 오늘부터 하나씩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여러분의 숨통을 틔워줄 기적의 루틴입니다. 아침 6시 30분입니다. 박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둔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HRV 숫자를 측정하십니다. 화장실 가기 전 조용한 상태에서 딱 2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28이라는 낮은 숫자를 보고 실망도 하셨지만 이제는 50을 넘기는 숫자를 보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내 몸의 회복 탄력성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7시입니다. 아침 식사를 가볍게 마치신 뒤 거실 벽 앞으로 향하십니다. 제가 알려드린 흉추 신전 운동을 하실 차례입니다. 등을 벽에 딱 붙이고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려 만세를 하십니다. 딱 10번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등뼈 마디마디에 기름칠을 한다는 기분으로 정성스럽게 움직이십니다. 오전 9시입니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입을 굳게 다무는 것입니다. 박어르신은 처음엔 코로만 숨 쉬는 게 답답해서 5분도 못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끝까지 코로만 숨을 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제는 30분 넘게 코로만 숨 쉬며 걷는 게 아주 편안해지셨습니다. 뇌에 맑은 산소가 전달되니 걷고 나면 머리가 아주 개운해진다고 하십니다. 낮 12시와 저녁 6시 30분입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도 잊지 않고 벽 앞에 서서 등뼈 펴기 운동을 10번씩 하십니다. 이렇게 하루 3번만 해도 전체 횟수가 30번입니다. 이 짧은 6분이 모여서 찌그러졌던 박어르신의 가슴 3장을 다시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박어르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골프 연습장에 가시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오른쪽으로만 수백 번 채를 휘두르셨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른쪽 스윙을 10번 하시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도 5번씩 몸을 비틀어 주십니다. 공을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몸을 비트는 것만으로도 한쪽으로 쏠렸던 등뼈와 갈비뼈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밤 10시입니다. 잠들기 전 가장 중요한 10분을 보내십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8초 동안 입으로 내뱉는 미주신경 호흡을 하십니다. 비상벨이 울리던 뇌를 진정시키고 깊은 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뒤척이다 한두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 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드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3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 흉곽이 얼마나 굳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쉽습니다. 줄자를 가져와서 가슴의 가장 넓은 부분을 둘러보십시오. 숨을 끝까지 내뱉었을 때와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한 번 잽니다. 이 차이가 5cm 이상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만약 3cm도 안 된다면 여러분의 등뼈 3장은 지금 꽉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흉추 신전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미 70대 후반인데 수십 년 된 습관을 지금 바꾼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대답은 100% 그렇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뼈는 80세가 넘어도 자극을 주면 반드시 변합니다. 실제로 80대 어르신들이 등뼈 운동을 3개월만 꾸준히 해도 폐활량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사지를 아예 안 받으면 근육이 더 뭉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근육이 뭉치는 진짜 원인은 마사지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남이 눌러주는 건 일시적인 시원함일 뿐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벽 대고 팔 올리기 같은 스스로 하는 움직임이 진짜 치료입니다. 마사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기살을 만지듯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는 정도만 하십시오. 아프면 독이고 즐거우면 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박어르신처럼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긴 다른 분들께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서로 응원의 답글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우리 함께하면 90세, 100세까지 가뿐하게 숨쉬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71세 박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우리 몸의 숨기를 여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드린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친 운동과 몸을 망가뜨리는 강한 마사지. 그리고 입으로 숨쉬는 습관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둘째, 벽에 등을 대고 팔을 올리는 흉추 신전 운동과 4초 들이마시고 8초 내뱉는 호흡법으로 녹슨 숨기를 매일 닦아내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자신의 심박변이도 숫자를 확인하며 내 몸의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쾌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만 해도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산에도 못 가고 매일 약이나 먹으며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깊은 시리에 빠져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단순한 원칙들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뒤에 박 어르신은 다시 예전처럼 산 정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는 평지를 걸을 때 가슴이 옥죄지도 않고 지긋지긋했던 두통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고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환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을 먹거나 큰 병원을 전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대로 벽에 기대어 팔을 한 번 오리는 2분의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의 호흡 같은 아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75세가 넘으셨다고 해서 혹은 몸이 이미 많이 굳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등뼈는 아직 다시 펴질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의 뇌는 더 맑은 산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여러분의 곁을 지키며 여러분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숨쉬고 활기차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더 건강해지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박 어르신이 다시 건강을 되찾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숨결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가뿐하고 모든 숨결이 시원하시기를 기도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귀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